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회전 운동과 관련하여 각 운동량을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각 운동량은 angular 모멘텀이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운동량으로는 선 운동량이 있죠. 선 운동량, 병진 운동에서 선 운동량이 있는데, 선 운동량은 기호 P로 표현을 했고요. 기호 P로 표현을 했고, 어떤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으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알자 힘이 있었고, 이 알자 힘은 단위 시간당 운동량 변화로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개를 설정하고 그 개 외부에서 개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라면 이제 그 개의 전체 선 운동량은 상호작용 전과 후에 보존이 됐죠. 보존이 되면 상호작용 후에 어떤 물리량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운동량도 비슷한 논리로 이제 따져줄 수 있는데, 각 운동량은 기호 L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정의를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각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토크, 이것도 뒤에서 배울 겁니다. 토크, 알자 토크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정의 자체가 이제 단위 시간당 각 운동량 변화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알자 토크가 만약에 0이라면 L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곧 그 물리량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를 설정하고 그게 알자 토크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상호작용 전과 후에 각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보존이 돼서 상호작용 후에 어떤 물리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자, 각 운동량을 이제 정의하기 전에 회전 운동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다룰 수가 있는데, 회전 운동을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운동 에너지를 다룰 때 강체의 운동 에너지, 강체의 운동에서 어떤 개 크기를 가진 어떤 물체 운동 에너지 다뤘었죠. 그 크기를 가진 물체 운동 에너지는 그 개의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자,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뭐였냐면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모든 질량, 모든 질량, 강체 질량, 그죠? 강체를 다룰 때, 강체 운동을 다룰 때 그 강체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어떤 병진 속력 제곱을 한 게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였고, 그리고 강체니까 그 강체가 질량 중심에 대해서 상대적인 운동을 따져주면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회전 간성 모멘트에다가 그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각속도의 제곱을 해서 이제 이걸 곱해가지고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질량 중심의 점입자가 어떤 병진 운동하는 것처럼 간주해서 다룬 것이고, 얘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그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스핀 운동하는 것처럼 다루는 거죠. 그래서 회전 운동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첫 번째는 어떤 궤도 운동처럼 궤도 운동의 측면에서 한번 다룰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핀 운동의 측면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스핀 운동.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냐면, 여기에 어떤 천체가 있고요. 태양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죠. 또는 뭐 다른 행성들이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지구는 질량 중심이 요 궤도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태양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점입자가 M인 입자가 지구에 어떻게 돼요? 자, 얘가 V로 움직인다면 이 지구의 질량 중심이 V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죠. 그럼 지구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자, 태양은 이 지구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병진 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구의 어떤 자전축을 기준으로 얘가 회전하게 되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지구의 회전 간성에다가 회전 각속도의 제곱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즉, 이 회전 운동을 어떻게 나눴어요?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과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으로 나눴죠. 그래서 궤도 운동은 결국에는 질량 중심의 어떤 병진 운동,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핀 운동은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회전 운동을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진 운동을 따져줄 때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질량 중심의 어떤 속력이었고 속도였고, 회전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회전 간성하고, 그 다음에 그 축에 대해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하는 회전 각속도가 중요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군 동량을 다룰 때도 궤도 가군 동량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궤도 가군 동량은 다른 말로 병진 가군 동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병진 가군 동량,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핀 운동과 관련된 건 회전 가군 동량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궤도 가군 동량, 스핀 가군 동량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영어로 따지면 Translational Angular Momentum이고요. 이거 뒤에 대문자 쓸게요. Momentum. 그리고 회전 가군 동량 같은 경우는 Rotational Angular Momentum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병진 가군 동량, 질량 중심의 어떤 병진 운동과 관련된 가군 동량 쓸 때는 L로 쓰고 첨자를 TRANS로 쓸 거고요. 회전 가군 동량, 스핀 가군 동량은 에다가 ROT 이렇게 쓸 겁니다. 로테이션. 그래서 이렇게 TRAN의 트랜스라고 붙으면 얘는 그냥 질량 중심의 어떤 병진 운동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ROT를 붙으면 어떤 제자리에서, 즉 어떤 질량 중심에 대해서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강조를 다시 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질량 중심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것이 여기다가 전체 질량과, 그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의 속도고요. 제자리에서 도는 운동, 질량 중심에 대해서 도는 운동은 회전 관성과 그 돌아가는 각속도라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 궤도 가군 동량과, 즉 병진 가군 동량과 회전 가군 동량을 정의할 때 이 양들이 사용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병진 가군 동량을 정의할 겁니다. 병진 가군 동량. 자, 이거는 그냥 쓸게요. 자, 병진은 L로만 쓰겠습니다. 정의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의 위치 벡터에다가 뭐예요? 그 어떤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물체의 운동량을 벡터 곱한 것이 궤도 가군 동량, 병진 가군 동량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 곱의 정의로부터 이 L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궤도 가군 동량에 어떻게 돼요? 어떤 위치로부터의 기준점으로부터의 위치 벡터 크기에다가 그 물체 운동량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그 위치 벡터와 운동량이 이루는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하면 그것이 뭐예요? L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정의에 의한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어떤 기준점 O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이 R만큼 떨어진 어떤 위치가 있고, 그 위치를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그 순간, 내가 바라본 순간, 특정 순간에 이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운동량 벡터는 V와 같은 방향으로 MV의 크기를 가지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R 벡터는 이쪽 방향입니다. 그죠? R 벡터. 그리고 이 둘의 이루는 각도는 세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둘의 L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써야 돼요. R의 방향, 여기서 어떤 방향? V의 방향, P의 방향을 감아지는 방향이죠. 만약에 이게 XY 평면이라면, 지금 이 R과 P가 XY 평면에 있다면, 지금 R에서 P를 감아진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Z축 방향을 가리키죠. 따라서 L의 방향은 K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L은 RMV sin 세타의 K 방향, 이렇게 쓰죠. 자, 이번에는 이 sin 세타의 의미를 알아볼 건데요. 자, P sin 세타는 뭡니까? 지금 이게 P 벡터죠. 자, 이게 P 벡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sin 세타는 이 P 벡터의 어떤 성분? 요 성분이죠. 요 성분. 그럼 이 성분이란 말은 이 R의 P 성분 중에 그 운동량 벡터 중에 R의 수직인 성분이라는 거예요. 뭐는? P sin 세타는.
됐어요. 또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게 그럼 P는 그대로인데 P를 그대로 둬봅시다. 그러면 R 사인 세타는 뭡니까? P는 그대로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사인 세타에다가 P 벡터의 크기를 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P는 그대로 두고 R 사인 세타는 요 길이를 얘기해요. 요 길이. 이게 R 사인 세타예요. 즉 가운동량의 크기라는 것은 뭐예요? 운동량의 크기에다가 그 운동량의 방향에 수직한 거리를 곱하거나 또는 그 위치 벡터의 크기에다가 위치 벡터의 수직인 운동량 성분을 곱해주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P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얘가 2번 위치고 여기가 자 이게 2번 R1 여기가 1번 위치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똑같이 P라는 속도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면 R1 곱하기 P하고 R2 곱하기 P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왜? P 값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R1하고 P하고 이루는 각도는 세타1 얘를 세타2라고 한다면 R1의 세타1 값이 요 값이 되고 R2도 사인 값을 해보면 똑같죠. 즉 수직인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 방향의 수직인 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퓨 지나갈 때 여기 있으나 다 뭐예요? 수직인 거리는 여기 있어도 수직인 거리는 이 거리 여기 있어도 수직인 거리는 이 거리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 수직인 거리는 이 점으로부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동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지금 그냥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얘는 가운동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게 우리가 각 운동량이다 보니까 마치 이거는 뭐 회전할 때만 가지는 어떤 운동량, 각 운동량을 회전할 때만 가지는 것처럼 회전할 때만 가지는 운동량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회전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지점이 하나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이 순간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순간의 순간적인 속도가 이 방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자, 얘 지금 이 순간의 가운동량이라는 건 요 R에다가 요 P를 곱하는 거죠. 얘 MV인데 현재 지금 속도 방향이 뭐 이쪽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적인 속도죠. 그럼 이 다음에 얘가 물체가 요렇게 가든 똑바로 가든 이렇게 가든 이 순간적인 접선의 어떤 속도잖아요. 그럼 얘 그 다음 그 전과 후에 어떤 이 경로의 공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특정한 순간의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걔가 금방 본 것처럼 이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경로가 직선이냐 곡선이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특정한 접선 속도가 있을 거고 그 전에 얘가 이렇게 곡선 운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계속 직선으로 왔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운동량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순간에 떨어진 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회전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방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 R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그 물체의 지금 내가 가운동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의 어떤 위치 벡터죠. 그 말은 내가 똑같이 어떤 물체가 요렇게 여기 이 위치에 이렇게 질량 M인 놈이 P의 운동량을 가지고 가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RO라는 벡터에다가 얘를 곱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점 O''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R 벡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가운동량의 어떤 값 자체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요 위치에 따라서 위치 벡터가 달라지니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이다. 즉 가운동량의 값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 것이 뭐예요? 자, 궤도 가운동량 정의 그리고 궤도 가운동량은 회전 여부와 관계가 없다.
다만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도 운동, 스핀 운동이 뭔지도 한번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앞에서 어떤 점입자가 V의 속도로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점입자의 어떤 궤도 가운동량, 병진 가운동량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단일 입자가 아니고, 자, 이게 XY고 어떤 이게 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축에 고정된 강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강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강체가 요 O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럼 이 오메가의 어떤 방향은 K 방향이 됩니다. Z 방향, 그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랬을 때 이 지금 회전하고 있는 이 강체의 총 가운동량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총 가운동량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얘가 지금 회전하고 있지만 이 개별적인 입자들, 자, 어떤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DM의 입자를 하나 생각해 볼 거예요. 이 O점 회전축으로부터 이 R만큼, R 벡터만큼 떨어진 그냥 크기만 표시하겠습니다.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DM 질량의 아주 작은 입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입자는 현재 회전하고 있지만 뭐라고? 이 R 위치에서 이 순간 어떻게? 이렇게 이 R에 대해 지금 회전하고 있으니까 수직 방향으로, 자, 얼마의 크기? R 오메가의 속도를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쪽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어떤 병진 운동하는 어떤 입자처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DM의 가운동량을 DL로 할게요. 그럼 DL은, 자, R 벡터에다가 질량은 DM이고 속도 V는 R 오메가의 크기를 가지고 둘 사이의 각도는 90도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회전체의 전체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요 DM이 아니라 이 전체 회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입자들의 기여분을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적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얘를 전체를 적분해 주면 되고, 자, 그러면 얘는 R제곱 DM의 오메가를 전체 적분해 주는 건데, 만약에 오메가가 일정한 각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얘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전체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그 순간의 각속도에다가 뭐예요? R제곱 DM을 적분한 값. 이게 뭐죠? 이 회전체, 이 O를 기준으로 한 이 회전체의 회전 간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어떤 회전체의 전체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그 회전체의 회전체 회전 간성에다가 회전하는 각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앞으로 쓸게. A 기준점 A라고 둘게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한 전체 가운동량은 A를 기준으로 한 회전 간성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거고, 그 방향은 지금 같은 평면상에 움직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메가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써줍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메가 방향하고 전체 가운동량 방향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요거를 또 한 번 더 나눠볼 건데, 자, 우리가 이 질량 중심이역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기하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어쨌든 얘가 질량 중심이라고 하고요. 자, 이 A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자, 뭐 D라고 하겠습니다. D라고 하면, 자, 이 크기만 한번 따져보면, 자, 크기만 한번 따져보면 IA가 어떻게 됩니까? IA는 자, 이 A축을 기준으로 한 이 회전체의 회전 간성이라는 것은, 간성 모멘트라는 것은 모든 질량, 이 전체 질량 M이라고 합시다.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을 때 이 점입자의 회전 간성 MD 제곱 더하기 뭐예요?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D 제곱 오메가에다가 더하기
ICM 오메가라고 쓸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MD 제곱 오메가의 의미를 한번 보려면 D M D 오메가 이렇게 써보면, 자, D는 뭐냐면 요 거리죠. 그리고 D 오메가는 이 CM이 M은 이 질량 중심의 전체 질량이니까 질량 중심의 모든 입자가 모였을 때 그 점입자의 질량이 될 거고, D 오메가는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아래 이 D에 대해 D 벡터에 대해 수직인 방향이고 뭐예요? 이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VCM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L 토탈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L의 앞에 있는 요 DM VCM 요거는 뭐냐면 모든 트랜스 A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량 중심의 뭐예요? 병진 가군동량 더하기 ICM 오메가는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가군동량인데, 그거를 우리는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가군동량을 앞으로 L ROT로 쓸 거예요. 로테이션. 그래서 요 병진 가군동량을 쓸 때는 뭐예요? 어느 점을 기준으로, 왜냐면 이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걸 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보여주고요. L 로테이션은 그냥 ICM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는 값이니까 기준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에다가 돌아가는 그냥 각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각속도는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도 똑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전체 가군동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에 대한 질량 중심의 병진 가군동량에다가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가군동량, 서핑 가군동량을 더한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이 크기는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전체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VCM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RCM과 VCM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고요. 이 크기를 보는 거예요. 크기. 요 크기만 보면 요 크기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ICM에다 그냥 오메가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반지름이 R인 어떤 바퀴가 있어요. 어떤 바퀴가 있고 이 바퀴가 여기가 A 점이에요. 이 바퀴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봤더니 이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었어요. R이고 방향은 지금 화살표 방향, 그리고 얘가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V의 속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각도가 세타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이 바퀴가 질량 중심에 대해서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고 있었고, 얘의 질량이 이 바퀴의 전체 질량이 m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순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전체 가군동량의 크기를 가군동량을 구하여라. 그럼 먼저 질량 중심의 병진 가군동량, 먼저 거리가 r이죠. 이제 r 표시하면 r의 크기 r,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v, 그죠? 그리고 각도는 사인 세타인데, 자 여기를 x 방향, 여기를 y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RMV 사인 세타에서 가마지면 R의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가마지면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K 방향이에요. 뭐가? R 트랜스 A가. 그 다음에 더하기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가군동량 2분의 1 mr 제곱이 반지름이 r입니다. r 반지름이 r mr 제곱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이고, 그 다음에 회전 관성이고 mr 제곱에다가 오메가를 곱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k 방향이죠. 이게 전체 각 운동량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얘가 지금 내가 임의로 오메가를 회전한다고 준 거예요. 준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 빗면에 어떤 빗면 이렇게 얘가 빗면 아래로 이렇게 어떤 바퀴가 질량이 m이고
회전 간성 2분의 1 mr 제곱이라 합시다. 얘가 반지름이 r이에요. i는 2분의 1 mr 제곱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ICM이 2분의 1 mr 제곱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순간에 봤더니 질량 중심의 속도가 vcm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미끄러지지 않고 굴른다.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죠? 얘가 회전하는 각속도하고 r 오메가가 vcm이라는 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이때 지금 이 순간 질량 중심이 vcm의 속도를 가지는 순간 이 바퀴의 가군동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제 가군동량을 계산할 건지를 봐야 되죠. 지금 이 특정한 순간 여기를 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P점을 기준으로 가군동량을 계산할 거예요. 이 순간 지금. 자, 그러면 L 토탈은 자, 먼저 질량 중심의 가군동량을 보면 자, L 트랜스니까 요 반지름이 지금 이게 90도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R이니까 R 질량은 M이고 그다음에 VCM이고 각도는 90도니까 R MVCM이고 자, 이걸 X Y라고 하면 자, 이게 R 방향이 이쪽이고 V가 이쪽이니까 가마짐에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입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질량 중심 ICM에다가 오메가 그리고 얘는 또 어떤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러면 R, M, VCM 더하기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의 마이너스 K 방향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VCM이 R 오메가하고 똑같죠. 그럼 얘는 MR 제곱 오메가 더하기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의 마이너스 K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회전운동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매 순간 뭐를 이 P를 축으로 하는 회전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순간 뭐예요? 그냥 얘를 이 P를 기준으로 한 어떤 회전운동으로 봐서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다? L 토탈을 그냥 P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간성에다가 오메가를 곱해도 되죠. 자, 그럼 IP는 얼마예요? IP는 2분의 3 MR 제곱인 거 알고 있죠? 요게 2분의 그 평행축 정리를 쓰면 그리고 오메가는 오메가고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앞에서 L 토탈을 그냥 이렇게 구한 것처럼 얘처럼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군동량과 토크를 한번 이제 다뤄볼 건데요. 그 관계를. 자, 우리가 토크 앞에서 이제 회전 동력화할 때 토크를 뭐라고 했냐면 어떤 그 힘을 작용하는 지점까지 축으로부터 힘을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에다가 작용하는 힘을 벡터 고방 값이라고 나타냈죠. 그리고 이 토크는 I알파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도할 때 자, 대칭성을 생각을 해서 F는 MA하고 자, 이 M이 병진 운동에서의 간성이고 I가 회전 운동에서의 간성이고 A가 이제 병진 운동 가속도고 알파가 각가속도니까 그 대응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L을 배웠죠. 이제 가군동량 L은 어떻게 쓰냐면 R 곱하기 P 이렇게 정의가 된다 있어요. 단일 입자인 경우에. 자, 그러면 자, 얘를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dr dt 곱하기 p 더하기 r 곱하기 dp dt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걸 보면 dr dt가 v고 그리고 p가 mv입니다. 그죠? 근데 그럼 v하고 mv하고 나란하니까 이 둘을 크로스 그러니까는 벡터 곱을 하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양은 무시할 수가 있고 뒤에는 r 크로스 dp dt인데 이게 뭐냐면 dp dt가 힘이죠. 열자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토크로
정의합니다. 근데 어떤 기준을 줘야 되죠.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의 어떤 특별한 A라는 기준점을 잡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한 가운동량 변화는 그 점을 기준으로 한 위치 벡터에다가 힘을 곱해준 값으로 정의를 하고 얘를 우리가 토크로 정의를 한다. 뭐를 A점을 기준으로 한 토크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알짜 토크예요. 항상 얘기할 때는. 자,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점을 기준으로 한 가군동량 변화는 A점을 기준으로 한 토크에다가 DT를 곱한 거고 전체 변화를 보려면 양변을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델타 L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토크가 일정하다면 토크를 앞으로 빼서 델타 T를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배운 거에서 전체 가군동량 전체 운동량 변화는 F임을 알고 있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전체 운동량 변화라는 것이 알짜힘에다가 알짜힘이 작용한 어떤 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이항이었죠. 만약에 힘이 일정하다면 F 델타 T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이 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충격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토크와 시간을 곱한 2차원은 뭐라고 하냐면 각 충격량으로 부르고 그만큼의 각 충격량만큼 각 운동량이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토크 A를 기준으로 한 토크가 A점을 기준으로 한 각 운동량의 변화라면, 자, 얘가 어떤 강체 회전처럼 따져주면, 강체 회전으로 따져주면 이 L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순수한 어떤 회전 운동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강체라면 간성이 회전함에 따라서 간성 모멘트가 변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즉 토크는 회전 간성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질량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는 회전 간성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가운동량을 변화시켜 주죠. 그럼 얘가 A점을 기준으로 한 어떤 회전 간성에다가 각각 속도를 이제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썼던 요 식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식을 요 뒤에 요거를 자, 토크 A점에 대한 토크를 DT 뒤에 L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점에 대한 어떤 전체 각 운동량을 자, 질량 중심의 A점에 대한 질량 중심의 병진 각 운동량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각 운동량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기준점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개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거였죠. 자, 근데 만약에 기준점을 질량 중심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게 질량 중심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얘가 0이 돼서 앞에 있는 항이 날아가 버리죠. 따라서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토크는 뭐를 변화시킨다? 그렇죠.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 각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델타 L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각 운동량 변화는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토크의 각 충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자, 그래서 만약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찾게 되면 뭐만 따져주면 돼? 질량 중심에 대한 각 운동량만 따져주면 되니까 편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을 계산할 때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간단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는지, 특히 축 선택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A 점을 기준으로 한 가운동량의 변화는 A 점을 기준으로 한 걔 외부에서 작용하는 토크, 알자 토크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놀이기구가 있어요. 정지한 놀이기구. 얘는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질량, 이 전체의 질량은 m이고 회전 간성은 2분의 1,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mr 제곱이라고 할게요. 누가? 요 놀이기구의 회전 간성은 중심을 축으로 했을 때 돌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1 mr 제곱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에 어떤 질량 m인 어떤 물체가 v의 속도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오면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얘가 여기 딱 부딪힐 건데 부딪혀서 하나가 될 거예요. 딱 달라붙을 겁니다. 이 가장자리에. 그랬을 때 처음에 이 놀이기구는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을 선정해야 돼요. 축을 선정. 축이 아니라 기준점을 선정을 해야 돼요. 기준점. 어떤 가운동량을 계산을 하려면 이런 회전 운동 관련해서는 기준점을 선정해야 돼요. 기준점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가운동량 말고 뭐예요? 선운동량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게 얘가 보면 이 축이 뭐 해줘야 돼요? 이 라지 m에다가 만약에 스몰 m이 라지 m에 와서 부딪혔을 때 이 축이 이 라지 m에다 힘을 줘요. 근데 우리는 그 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운동량을 적용하면 괜찮냐? 가운동량은 이 축을 기준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축을 기준으로 잡고 요 5점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m과 라지 m을 하나의 개로 잡으면 잘 보세요. 이 축이 주는 토크는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이 라지 m 이 놀이기구에 힘을 작용하지만 뭐예요? r 곱하기 f net 이렇게 했을 때 얘는 0이 아니에요. 얘는 0이 아니지만 뭐가 0이에요? 그렇죠. 이 r이 0이라서 토크를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o를 외부력을 주는 이 5점을 갖다가 그냥 뭐로 기준점을 잡아버리면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돌 전후에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돌 전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돌 전에 가운동량을 구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R은 얼마죠? 항상 이 방향하고 수직인 이 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또는 얘와 수직인 어떤 성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더 편해요. 지금 이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R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R 코사인 세타 곱하기 뭐가 돼요? MV의 크기를 가지고 그죠? 지금 해보면 R에서 V를 갖다 감아지면 어느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누구의 가운동량이에요? 그쵸, 이 스몰 m의 가운동량인데 큰 라지 m의 가운동량은 처음에 0이었죠. 정지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됩니까? 자, 충돌 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몰 m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물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m이 r 거리에서 회전할 거다. 그래서 얘 스몰 m의 회전 간성은 mr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 m인 회전 간성은 2분의 1 라지 mr 제곱이니까 요거고 이 둘이 같은 각속도로 돌 거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 O축으로 한 회전 간성을 구해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오메가 다시는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오메가 다시는 R 코사인 세타 MV를
mr 제곱 더하기 2분의 1 mr 제곱으로 나누고 자 마이너스 k니까 얘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합쳐지고 나서도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오메가의 방향이 마이너스 k라는 말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자 여기는 자 i를 그냥 구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얘를 자 얘는 질량 m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r의 거리에서 질량 m을 가진 놈이 뭐예요? r 오메가 다시의 각속도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구한 거예요? m이 이렇게 붙고 회전할 때 어떤 병진 가운동량처럼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다시 이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스몰 m이 r 거리에 있을 때 회전관성과 그 다음에 이 원판 회전관성을 더해서 전체 회전관성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요 m이 딱 붙었을 때 오메가 프라임으로 돈다면 그때 얘 병진 스몰 m의 병진 가운동량하고 그 다음에 원판의 O점에 대한 회전 가운동량을 더해서 전체 가운동량을 구한 거예요. 근데 뭘 사용해도 답은 같아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미묘한 어떤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사실 넘어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스몰 m을 얘기할 때 스몰 m이 여기 타고 왔을 때 자, 이 회전 관성을 여기 밑에 있는 스몰 m 곱하기 라지 r 제곱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것은 이 i를 계산할 때 모든 질량이 요 r 거리에 다 모여 있는 어떤 점입자처럼 간주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스몰 m이 어떤 자체적으로 크기를 가지는 자, 반지름이 스몰 r인 원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탁 붙어서 이렇게 합쳐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회전관성은 어떻게 되냐면 요 스몰 m의 회전관성은 mr 제곱이 아니라 mr 제곱은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 회전관성에다가 평행축 정리를 쓰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관성이 또 더해져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라지 r이라면 회전관성은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몰 m인 물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다면 스몰 m 라지 r 제곱 대신에 위에 적은 이런 회전관성을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쓴 거냐면 md의 제곱 더하기 ICM이라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질량 중심이 회전축으로부터 라지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반지름이 스몰 r인 어떤 원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회전관성을 구한 겁니다. 그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공동량 보존 법칙 문제는 결국에는 요 개념 트랜슬레이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요 로테이션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쓰는 건데 요걸 구분하는 문제들을 좀 지겹지만 문제에다가 많이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가 각각의 가공동량을 한번 살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동량 보존을 적용하는 축을 선정해서 가공동량 보존을 적용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한번 감을 잡는 사람은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조금 헤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